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분실물 신고를 한다든가 누군가의 휴대폰을 줍고 주인을 찾아준다든가 하는 일들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 번쯤은 이런 도움을 베풀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기대하기 힘든데요. 그 이유는 나라마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돈 같은 물질적인 부분보다 정직과 같은 정신적인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인들의 이러한 정서는 교육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학교 필수 과목으로 도덕과 윤리를 지정하여 정직에 대해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정직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침을 받았고 이러한 부분은 외국과는 구분되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아무리 남의 물건이 탐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물건을 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대한민국에서도 가끔씩은 도난 사건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늘 놀라움의 연속인 것 같아. 이제는 적응이 될 법도 한데 나에게는 아직까지도 엄청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최근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나는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 PC방에 가려고 하고 있었어. 한국의 PC방은 정말 미친 곳이고 나를 항상 흥분케 만들지. 개인적으로 한국의 PC방 주인들은 자원봉사자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PC방 요금을 이렇게 저렴하게 책정해 놓는다면 분명 전기세를 내면 적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곳의 엄청난 컴퓨터의 성능은 국적에 관계없이 남자라면 절대로 한국 PC방을 지나칠 수 없게 만들지. 나는 항상 PC방에 유혹을 뿌리치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눈만 돌리면 PC방이 보이니 나는 항상 본능을 이기지 못하곤 하지. 어쨌든 나는 PC방으로 향했고 매번 같이 가는 내 한국인 학교 친구들과 함께 가려고 했으나 그날따라 나는 몹시 배가 고팠고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서 식사 메뉴가 한정적인 학교 앞이 아닌 혼자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음식이 다양한 곳으로 향했어. 나는 PC방에 도착하자마자 보쌈을 시켰고 이 환상적인 음식을 먹으며 정신없이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게임을 너무 잘해서 나는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었고 역시 내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지 않으면 한국인들에게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이내 게임을 종료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나는 하루 종일 찝찝한 기분을 아는 채 하루를 마무리했고 다음날 오전에 학교를 가기 위해 기상했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 지갑이 안 보이는 거야. 나는 몹시 당황했으나 일단 더 지체하다간 수업에 늦을 것이 분명하므로 급하게 학교로 향했고 수업을 듣는 내내 내가 PC방에서 지갑을 놓고 온 건지 아니면 집 어딘가에 놓았는데 못 찾은 건지 확신이 안 가 걱정이 되었어. 그렇게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나는 집에 도착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지갑을 찾았지만 결국 못 찾았고 지갑을 PC방에 두고 왔음을 확신하게 된 나는 다시 PC방에 방문하기로 마음먹었고 내가 신발을 신으려고 함과 동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내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혹시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냐고 자신이 찾았으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라. 나는 혹시 몰라서 명함을 넣는 부분에 내 번호를 적어뒀는데 이 사람은 아마 연락처를 보고 내게 전화를 준 듯 싶었다. 어쨌든 나는 얼떨결에 내 주소를 불러줬고 10분 후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 내가 문을 열자 어떤 아주머니와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고 이 아주머니는 갑자기 내게 고개를 숙이더니 사실은 자신의 아이가 PC방에서 내 지갑을 훔쳤다고 말하며 자신이 집에서 게임을 못하게 하니 아이가 몰래 PC방에 갔고 아이는 돈이 없으니 구경만 하던 차에 내가 깜빡하고 놓고 가서 덩그러니 놓인 지갑을 받고 지갑 속에 돈 5,000원을 훔쳐서 게임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이 주머니 속에서 못 보던 지갑이 발견돼 아이를 추궁했고 곧바로 내게 전화를 한 것이라며 불편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고 내게 5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며 연신 미안해하더라. 아이도 엄마에게 꽤나 혼이 났는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울면서 내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나는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저 다행스러웠고 신기한 감정도 들었는데 이 지갑을
내게 돌려주는 것 자체도 신기했을 뿐더러 아이가 내 지갑에서 그저 PC방 요금 5,000원만 사용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기 때문이야. 내 나라인 프랑스의 초등학생이었다면 우선 현금부터 전부 훔치고 지갑은 팔아버려 절대로 지갑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고, 부모 또한 내 지갑 안에 현금이 30만 원 정도가 들어있던 것을 확인한다면 절대로 내게 지갑을 전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해. 나는 한국인들의 정직함에도 놀랐지만 이런 정직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라 그런지 최소한의 양심은 저버리지 않는구나 싶었고,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닌 부모의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구나 싶어 감탄하기도 했어. 그리고 나는 약간의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프랑스에서는 3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그대로 주인에게 되돌려주며 되려 자신의 돈 5만 원까지 줄 사람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았고, 아무리 자식 교육에 진지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한국인들의 행동을 흉내조차 내지 못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야. 물론 나 또한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여느 유럽인들처럼 똑같이 행동했겠지만, 오늘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한 이후로 먼 훗날 내 아이가 만약 실수를 한다면 나 또한 한국 부모처럼 정직하고 아름다운 교육으로 아이를 훈육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외국인 또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한국의 아름다운 선순환에 대해 부러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전기세가 몹시 저렴한 국가라고 들었어. 따라서 한국의 PC방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적자는 보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한국의 PC방 가격은 그들의 물가를 고려한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기는 하지. 한국 PC방은 남자들이 낭만 그 자체야? 만약 PC게임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한국에 발도 들이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네 인생은 정말 끝나게 될지도 모른다. 나 또한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이고 조심성이 없는 내 성격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가 몇 번 있었어. 특히 나는 학교 캠퍼스 내에서 카드 결제 기능이 있는 학생증을 2번이나 잃어버렸었는데, 친절한 한국인들은 2번 모두 하루 만에 내 학생증을 찾아주었다. 그냥 한국은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의 카드에는 별 관심이 없던 것 아닌가요? 굳이 당신의 카드를 가지지 않아도 이들은 충분히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죠. 솔직히 내 나라였다면 부모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 지갑을 돌려주긴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금이 많이 들어있거나 고가의 지갑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라면 부모는 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거예요. 한국인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는 건 나밖에 없어? 칠칠치 못하게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한 거지 훔친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 아이는 그저 자리에 있던 물건을 주었을 뿐이라고. 동의해. 거기다가 한국 부모는 이런 바보를 위해 사례금까지 주다니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걸 보면 항상 피해자 탓만을 하는 우리는 절대로 한국처럼 될 수 없을 것 같다. 한국인들은 늘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므로 놀라운 문화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므로 이런 선진적인 문화를 가져본 적조차 없는 거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